안녕하세요. 좀 늦은 박사과정 언니 윤혜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 구글 번역기 보이시죠? 영어가 자신 없는 분들을 위한 구글 번역기 사용법입니다. 제가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나눠서 번역하기, 두 번째는 문맥을 확실히 이해하기, 그리고 세 번째는 내 말로 매끄럽게 수정하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단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문장이 좀 많아졌고요. 그리고 각 문장도 조금 길어졌습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각 문장별로 이렇게 한번 끊어줍니다. 그리고 이런 콜론이 있을 때도 이것도 여기 번역할 때는 그냥 쭉 다 붙여서 번역을 하는데 사실은 이런 것도 끊어주는 편이 문장을 이해하기가 좀 더 저는 쉽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럴 때도 끊어주고요. 그리고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 컴퓨터 교육과정을 커리큘럼을 가르칠 때 학생들이 아마도 개인적으로 아마도 파트너와 함께 또는 소그룹의 일원으로 일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창조적인 프로젝트를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찾으십시오. 그러니까 뭔가 내용이 알듯 말듯한데 정확하게 이해는 잘 안 되죠. 그랬을 때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대로 영어의 주요 요소별로 잘라주고요. 그리고 수식되는 것들을 또 구분해주고 이런 식으로 분해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쉼표까지 보시면 여기가 컴퓨팅 교육 과정을 가르칠 때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뭐 할 때 수식이니까 끊어줘도 될 것 같아요. 찾으라는 건데요. 이게 일종의 명령어거든요. 이렇게 제안하는 건데 이렇게 선생님한테 찾으라는 의미예요. 이걸 보시는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시면 중등교사들을 위한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교사들에게 일종의 제안인 거죠. 찾으라는 거고요. 뭘 찾으라는 거냐면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실제적이고 창의적인 프로젝트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으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어떤 가장 주된 문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이 실제적이고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것을 무엇이든 찾으라는 거고요. 이런 프로젝트가 뭘 의미하냐면 이제 이 대디아가 이 프로젝트를 수식하는 말인 거죠. 대디아 안에서 보면 이제 학생들이 주어가 되는 거고 학생들이 그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요. 이 perhaps부터가 또 이렇게 어떤 수식하는 문장인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할 때 보면 개인적으로 작업할 수도 있고 두 명이서 할 수도 있고 작은 그룹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들을 계속 찾으라는 의미인 거죠. 자, 이 문장을 이제 저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된 내용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조금 명확하지가 않죠. 실용적이고 창조적인 프로젝트를 위해 어디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모호할 때는 여기 앞에다가 주어를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글 자체는 컴퓨팅이라는 과목을 가르치는 중등 교사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룩에 대한 주체는 선생님이 됐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teachers라고 한번 넣어보는 거죠. 이렇게 넣어보면 이렇게 되죠. 교사는 실용적이고 창조적인 프로젝트를 위해 가능한 모든 곳을 찾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내용이 명확하게 다가오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팅 교육 과정을 가르칠 때 교사는 실용적이라기보단 프랙티컬은 교육 과정에서 실제적이라고 많이 번역이 되거든요. 실제적이고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는 컴퓨팅 교육 과정을 가리키는 교사는 이 프로젝트가 실제적이고 창의적이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든 어떤 요소든 교육 장면에 가지고 온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프로젝트는 어떤 의미라고 하냐면, 그래서 이걸 굳이 한 문장에 꼭 붙이지 않아도 두 문장으로 나눠서 해도 돼요. 이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두 명이서 혹은 두 명이라기보다는 짝을 지어서 혹은 소그룹으로 할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콜론 뒤에 있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 세계와 대부분의 대학 과정에서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말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배경 지식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영국 교육 과정에서는 컴퓨팅이 굉장히 좀 실제적인 학문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컴퓨팅 과목에서 배웠던 것이 이 학생들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그리고 이 학생들이 중등 학생들이니까 진학을 하게 되잖아요. 그 진학한 학교에서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연결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여기 문장을 보시면 여기 that 다음에 after all이라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수식하는 거니까 잘라내서 분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문장을 다시 보시면 that is가 결국에는 how 이하를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in 뒤에는 또 수식되는 거니까 한번 또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까랑은 완전히 다른 문장이 되죠. 결국에는 이것은 앞에서 이렇게 교사가 만들어야 하는 이 프로젝트 자체는 프로그래밍과 정보기술이 일어나는 방식이라는 거죠. 이게 어디에서냐면 실제 현실 세계와 대부분의 대학의 교육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제적이고 창의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프로그래밍과 정보기술이 현실 세계와 대부분의 대학 과정, 여기서는 코스웍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듣는 수업이 되겠죠. 수업에서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이 문장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가시죠? 컴퓨팅을 가르칠 때 교사는 학생들에게 보다 실제적이고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제공할 수 있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보통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짝을 짓거나 소그룹으로 할 수도 있는 프로젝트고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 자체의 특징은 뭐냐면 프로그래밍과 정보기술 자체가 현실 세계와 대부분의 대학 과정, 이제 이 학생들이 진학해서 들을 수업에 일어나는 방식과 연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다음 문장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정한 프로젝트는 학생들의 관심과 열정과 관련이 있다면 동기부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자신이라고 하면 누굴까요? 네, 바로 선생님들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구글 번역기로 돌리실 때 이런 문맥을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번역을 돌리면서도 이걸 각 문장이 넘어가는 관계들을 이해하면서 이 문장 자체를 확실하게 숙지가 되는 그런 과정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you set은 사실은 이제 수식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세팅한 거죠. 당신은 뭐냐면 이 당신은 사실은 티처예요. 이제 여기 if 이하가 사실은 조건절이 되면서 이게 또 수식하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끊어줄 수 있거든요. 당신들이 설정한 이 프로젝트 자체는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여기서 대의는 프로젝트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프로젝트들이
이 프로젝트가 당신의 학생들과 연결이 되어 있을 때,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과 연관이 되어 있다면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여기 교사를 의미하죠. 설정한 프로젝트는 동기를 부여할 이 부분은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제 높아지냐면 만약 그 프로젝트가 당신의 학생들의 관심사와 그다음에 열정을 가지는 것에 관련되어 있다면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이걸 조금 이렇게 바꾼다면 만약 당신이 설정한 프로젝트가 학생들의 관심사와 열정을 가지는 것에 관련되어 있다면 그 프로젝트는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것은 다른 커리큘럼 영역, 학교 생활 또는 학교 밖의 관심사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디즈라는 거는 그 프로젝트들이 되겠죠. 이 프로젝트들이 어떤 것들과 연관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따지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다른 교육과정 영역과 학교 생활과 학교 밖에 다른 어떤 영역들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번역이 전반적으로 느려지니까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교육과정 영역, 학생들의 학교 생활, 학교 밖의 관심사와 관련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번역했던 건데요. 이걸 원래 번역했던 것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네, 제가 마지막 번역 부분을 한번 이전 번역과 손대기 전에 이전 번역과 한번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인터넷이 갑자기 구글 번역기 쪽이 잘 안 돼서 마지막은 비교를 해드리기가 좀 어렵게 됐네요. 네, 오늘 크게 세 가지 단계로 한번 번역을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했던 내용은 영어가 조금 자신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구글 번역기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제가 쓰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나눠서 번역하는 건데 일단 문장 단위로 나누고 그리고 문장의 주요 요소로 나누고 그리고 뭐 수식이라든지 뭐 어떤 조건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나누는 거고요. 그 두 번째는 각 그렇게 나누는 과정에서 이 내가 번역하고자 하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는 과정을 스스로 거치셔야 된다는 걸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그리고 내 말로 매끄럽게 한번 다시 다듬어 보는 거죠. 이 과정에서 아마 여러분은 번역하시려고 하셨던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숙지가 가능하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다소 내용이 길 수도 있는데 시간 나실 때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